안녕하세요. 2탄으로 돌아온 쯔입니다. 취업 리뷰 2탄인 취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 진짜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2월 14일 올해 2월 14일에 수료를 하였고 그 뒤로 취업 준비를 해서 지금 한 2달 정도 됐거든요. 취업 준비한 지 2달 만에 취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었지만 보통은 한 달에서 2달, 보통은 한 달 정도의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얘기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 마지막쯤에 이제 취업 담임분께서 첨삭을 해주셔서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는 완성을 했었고, 포트폴리오는 수료하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려서 빠르게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그 지원서를 냈던 것 같아요. 일단 보통은 이제 자사양식이 없는 사람인 같은데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넣었었고요. 저는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50군데 넘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강사님께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무조건 많이 넣어라. 그래야 면접 기회가 오고 면접 기회에서 나도 면접 준비도 하고 면접 연습도 되고 기업을 보는 눈도 기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완벽하게 해서 천천히 넣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진짜 제가 느낀 거는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넣어도 내가 고르지 않아도 그 회사에서 나랑 맞을지를 먼저 고르고 연락을 주거든요. 10군데를 넣었다고 10군데 다 연락이 오지 않아요. 많아도 5군데? 보통은 한 2-3군데 정도 연락이 와요. 10개를 넣으면. 그래서 저는 이제 연락이 온 건 조금 더 많은데 실제로 면접 봤던 거는 11개 정도 돼요. 이거를 기획하면서 써봤는데 11군데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2군데 정도는 2-3군데 정도는 탈락을 했고 한 7군데가 붙었어요. 근데 저랑 조금 기술 스택이 안 맞거나 아니면 연봉 조건이 조금 안 맞거나 해서 거절했던 거랑 지난주에 합격했던 것들 중에 갈지 말지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 선택했었던 거, 그래서 안 가게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넣었기 때문에 많은 면접 기회가 왔어요. 그 덕분에 저는 이제 초반에는 면접이 좀 떨려가지고 잘 못 봤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제 자신도 많이 정리가 되고 생각도 정리가 되고 연습하는 기회도 됐었고, 그리고 그냥 왠진 모르겠는데 결과가 나중에가 더 좋았어요. 나중에 이제 나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했는데 되게 좋게 봐주신 것도 있었고, 그랬던 게 좀 경험이 많이 쌓여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은 유형의 그런 전형들도 많이 겪었거든요. 코딩 테스트, AI 역량 평가, 기술 면접, 인성 면접,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화 면접도 몇 번 받고 인적성 평가 등등 많이 봤었는데, 이 유형별로 간단하게 느낀 점은 일단 코딩 테스트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냥 진짜 알고리즘이랑 자료 구조, 그리고 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좀 키를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테스트가 있을 때 테스트 미리미리 어떤 그 사이트를 이용할지 모르니까 프로그래머스나, 저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해커랭크라는 곳에서 외국 사이트에서 또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 건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좀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좀 미리 해주시고, 특히 프로그래머스에서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스로 그런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I 면접은 저는 딱 한 번 봐봤는데 느낀 점은 생각보다 그 게임 같은 게 나오거든요.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고 조금 긴장된다라는 거였지만 물론 결과는 별로 안 좋았지만요. 자기소개나 자기네 자신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약간 인성평가 같은 느낌이어서 내가 뭔가 준비해서 말한다기보다
나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좀 치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솔직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그렇게 제가 막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게임도. 그래서 떨어졌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화 면접. 전화 면접은 저는 실제 면접보다 더 어려웠어요. 전화 면접은 진짜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비언어적인 행위들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잠시만요. 제 표정이나 좀 인상으로서 좀 호감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전화 면접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던 게 있었고, 그리고 인적성 평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취준했을 때 준비했던 인적성 평가로 준비하면서 봤던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만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글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면접 팁 같은 경우는 면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기술 면접이랑 인성 면접. 보통 1차의 기술을 보고 2차 인성을 보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기술 면접의 팁은 기술 질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프로젝트나 수업 때 했던 그런 기술 질문들을 다 연습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답변을 할지랑 어떤 식으로 할지를 좀 머릿속에 가지고 가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어도 예상 답변 한 번씩은 다 준비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질문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 다 외워갈 수는 없고 적어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게끔 키워드 정도는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정리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 나중에 기억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조금 준비된 답변들이 있어요. 자기소개, 뭐 장단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뭐 지원 동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가셔야 돼요. 이거는 적어도 약간 자기소개는 어느 정도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완성을 시켜놓으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도 거의 레파토리를 그냥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질문에 나와서든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외워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내가 인성적인 질문에서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것들은 최대한 침착하고 조근조근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든 내가 준비 안 했으면 당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똑같은 말 반복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최대한 그걸 안 하게끔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난하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얘의 당락을 결정하기보다는 얘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반응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침착하고 조근조근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어요. 두 가지 버전이라는 게 이제 하나는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 유명한 회사가 아니고 내가 무조건 가고 싶다 이런 회사가 아닌 경우에 쓰는 버전 하나랑 진짜 내가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회사에서 쓰는 버전. 첫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정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뭐 예를 들면 보통 집이 가까워서요. 집이 가깝고 어느 정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고 어떤 기술 스택을 필요로 하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가고 두 번째는 이거는 기업마다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 뭐 라인이나 카카오를 가고 싶다고 하면 그 기업의 정보를 검색을 해서 그 기업에 맞는 이제 인재상이라던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향후에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를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는 긍정적으로 봤고 인상 깊게 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회사에 맞춘 그런 지원 동기를 만들어서 가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마다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면접 보는 데에다가 쓰면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건 첫 번째 버전으로 했었고 두 번째 버전은 꼭 가고 싶은 회사에만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많은 곳에 면접을 봤잖아요.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제가 여태까지 봤던 것들을 기억을 해내가지고 정리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술 질문과 인성 질문들을 한 번씩 답변해보시고 연습해보시고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취준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질 때는 또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계속 많이 안 좋은 결과 나오면 되게 많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계속 합격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기분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대한 그런 거 없이 빠르게 취준은 길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기간이 오래되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취준하시길 바라겠고요. 취준 준비 기간은 적어도 1개월에서 2개월 사이로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 서류 전형에서는 최대한 많은 곳에서 서류를 내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는 최대한 많은 면접 기회를 통해서 면접 연습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인상 면접과 기술 면접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최대한 준비된 답변과 침착하게 기술 면접을 혹시 모르는 것이 나왔으면 최대한 아는 것으로 답변을 하되, 정말 모르겠거나 조금 너무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해봐야 되겠습니다 라던가, 조금 스스로 잘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오히려 어설픈 답변을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혹시 취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한에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이게 자꾸 배터리가 나가. 원래는 면접 썰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풀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진짜 기분 나빴던 면접도 몇 번 있어요. 막 인신공격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다거나 전공이 아니거나 막 이런 걸로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막 미혼 여부를 물어보시거나 기혼이세요, 미혼이세요? 그걸 대체 왜 물어보죠? 근데 진짜 의외로 떨어졌는데 기분이 좋았던 데는, 이거는 좋았던 데니까 카카오였어요. 그 면접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되게 나이스하게 질문하시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콕콕 집어서 이런 부분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도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 저는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떨어졌는데도 좀 기분이 좋았어요. 헤이 카카오가 답변을 했네. 아니야 괜찮아. 또 불러줘요.